자, 우리 오늘까지가 이제 강의 시간을 하는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는 수업이다. 그것도 2시간인가요? 몰라요. 그렇죠. 2시간. 저희 이번에는 이제 수상 안전이나 이런 것도 위주로 했지만 이제 또 수상 안전하고 이제 구급법하고 떼려야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거 같은 수상 안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일이 터졌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서론 응급처치 기본 소생술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제3장 기본 소생술하고요. 제4장 출혈과 쇼크가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도 나올 거지만 이게 환자 상태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자, 기본 소생술이 위급한 환자일까요? 출혈 쇼크가 위급한 환자일까요? 기본 선생님들이요. 그렇죠. 기본 소생술은 호흡과 또 심장이 안 뛰거나 호흡을 못하니까 기본 소생술이라는 걸 하는 거고 그 이외의 부분들 출혈이라든가 쇼크라든가 상처 이런 것들은 호흡 몇 방은 이상이 없지만 그 2차 손상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서론하고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 지금 여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 제2장이에요. 제2장을 우리 예전에 1학기 때 MLS의 수업에서도 제가 무척 강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 30대 이상 사망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어떤 병이 위주일까요? 병, 사고 어떤 것들? 사망 1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심근경색, 고혈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호흡기 계통에 있는 질환들, 폐 이런 쪽으로 호흡기 질환. 그 나머지가 네 번째가 자살의 갑니다. 네. 그 나머지가 한참 밑에 있는데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암. 두 번째가. 근데 문제는 이 암 빼놓고는 응급처치가 다 필요하죠. 암 걸린 환자가 쓰러져서 이렇게 있으면 응급처치 필요하겠지. 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응급처치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심혈관계 질환 계통 갑자기 쓰러져서 뇌경색이라든가 심장 발진이나 이런 것들이 쓰러진 사람들은 심장마비 환자들이 도시에서 소생하니까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이 소생 확률이 높은 게 도시에서 많을까요? 아니면 시골로 갈수록 높아질까요? 아무래도 도시죠. 왜냐면 알고 보면 소득 수준하고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소생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 학교에서도 어디다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심장마비 환자들이 처음으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심장 마사지 들어보셨어요? 가슴 아파 이런 것들을 해야 그게 몇 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될까요? 최소한 4분 이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골든 타임인데요. 4분 이내. 근데 빠를수록 소생 확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만약에 도시나 이런 곳에서 쓰러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슴 아파 이런 거 배운 사람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주 고령화되어 있는 시골로 갈수록 어르신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사망률이 높아진다. 그럼 도시로 따지면은 전국에 있는 도시 중에서 이렇게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소생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딜까요? 울산입니다. 울산이 서울보다 세금도 더 많이 거치고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했을 때. 울산 잘 살잖아요. 거의 노는 사람이 없죠. 거기 대부분이 이제 조선업 있잖아요. 그 다음 자동차, 거기 현대가 다 오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시간 2시간 동안 2시간은 채 안 되겠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 여기 이 응급처치 중에서 가슴 압박 요걸 할 거예요. 예전에는 이 가슴 압박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응급처치가 어떤 거 있죠? 그렇죠. 인공호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인공호흡하고 가슴 압박하고 동시에 하는데 요즘에 최근에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최근 언제? 방법을 교육에서 언제? 올해요? 작년에요? 선생님 3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최근에 그러면 좀 물어볼게요. 유선장 배울 때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가슴 압박만 했어요. 가슴 압박만 하죠. 근데 이유가 뭘까요? 인공호흡을 안 하는 이유가?
그때 뭐 교육을 잘 기억 안 나고 가슴 압박했던 것만 기억나요. 굳이 가슴 압박하고 호흡하고 번갈아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데 하는데 최근에 교육 받을 때는 인공호흡을 안 하고 가슴 압박만 시켜요. 네. 네. 그게 여러분들이 좀 알겠지만 코로나19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렇게 2차 감염 이런 것도 있지만 응급처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응급처치하는 도중에 감염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감염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가슴 압박만 교육받았다 하더라도 인공호흡을 동시에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소생 확률이 높아질까요? 가슴 압박만 하는 게 소생 확률이 높아질까요?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게 소생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교육이 정기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가끔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받으실 분도 없겠지만 예비군 훈련 가면 이것도 하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뭐 어머니나 학부형들도 이제 학교에서 가면 또뭐 이런 교육도 받고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인공호흡 자체가 어서 오십시오. 기도벌레. 뭐 다 뻔히 보이는 거야. 어서오세요. 그 여기 보시면 인공호흡 자체가요. 일단은 인공호흡을 하려면 기도를 열어야 되겠죠, 그렇죠? 기도를 열고 그다음 코를 막고 입을 벌쳐 아 하고 풀어넣어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간다죠. 근데 우리가 숨 쉬는 거 가지고 이 사람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됐죠. 우리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뒤에 마시는 숨이 100% 이게 다 수준이 구석으로 빠져나가는 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호흡을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과 경험, 노력 이런 것들을 투자해야 100% 완전히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재투자를 안 하죠,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쓰러지면 내가 직접 해야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거의 없죠. 이런 일은 나한테 없을 일이야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기술 습득이 안 된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하다가 그 시간을 허비하느니 가슴 압박만 충실히 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인공호흡 빼고 가슴 압박만 가지고 이렇게 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 이게 이해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 사람들이 제가 한 5일 동안 인명구조라든가 뭐 이런 자격증 검정에서 이게 필수로 들어가는 테스트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100점 만점이 안 나와요. 그 인공호흡 때문에. 그리고 인공호흡을 우리가 대부분 우리 그 예전에 기억납니까? 인공호흡을 할 때 훅 하고 세게 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숨 쉴 때 이렇게 숨 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숨 쉴 때 들여 마실 때 어떻게 들여 마셔요? 뭐 아무도 모르는 새 그냥 들여 마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공호흡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태로 해야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그 뭐 호흡기 기구를 통해서 폐까지 전달되려면 우리가 마시는 그런 속도 압박보다는 더 깊게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숨 쉬듯이 2초간 불어넣는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것만 하시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이제 가슴 압박만 할 거니까 가슴 압박만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가슴 압박이 필요하냐? 어떤 사람한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 간단하잖아요. 숨 안 쉬고 가슴 심장이 안 뛰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호흡이 안 되고 심장이 뛰고 안 뛰고. 그럼 어떤 게 더 확인하는 방법이 더 쉬울까요? 호흡 확인하는 방법이 더 쉬울까요?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하는 게 더 쉬울까요? 그렇죠. 호흡이죠. 호흡은 우리가 이제 누워있는 사람 보면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눈으로 보는 거 없대요. 근데 우리가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는 뭐 우리 경동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한번 만져볼까요? 경동맥이 어디 있는지. 자, 여기 볼게요. 이 지금 여기 턱 어깨인데 있죠? 이쪽 안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 요 정도. 한번 느껴지나요? 네. 네. 근데 이걸 살짝 이렇게 되는 것보다 널찍하게 이렇게 되는 게 느껴지는 게 더 쉬워요. 자,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경동맥을 확인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나도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 할 거 아니에요. 긴장되고. 그럼 내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도 울릴 정도인데 이게 촉지가 될까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그 눈으로 촉각이라든가 느낌만으로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 어때? 배를 가슴 부위를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안 쉰다 그러면 심장이 멎었다라고 간주하고 가슴 압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심폐소생술이 여러분들 중에서 그 뭐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 간단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제때 그 시간 골든 타임 놓치면 점점 2차 손상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뭐 살긴 살았지만 나중에는 뭐 식물인간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뇌출혈 들어보셨죠? 뇌경색 이게 뭔가 뇌 혈관이 터져서 그게 우리 예전 어르신들에게 중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실제로 제 경험상으로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 동네 저 사천에 있는데요. 갑자기 주말인데 아침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무성수하니까 어느 집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 살려주세요 소리가 막 났어요. 그래갖고 진짜 우리 집사람도 간호사니까 같이 막 뛰어갔죠. 저도 이런 간호사니까 뭐 뛰어갔더니만 그 쓰러지신 뭐 제가 아는 지인분인데 그분이 턱이라더니 119도 왔어. 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가라고 하는데 나는 진짜 쓰러진 것도 못 보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일부 대원들도 막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그런 거야. 완치야 빨리 병원 실어가요. 이거 강제로 그냥. 그거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지금 터진 상태야.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에 가까우니까 사실 아산병원 5분 만에 갔죠. 갔더니만 응급실 다른 환자 다 지쳐놓고 뭐 이렇게 그 혈전제 그러니까 굳지 않는 그런 걸 투입하는데 그래갖고 한 보름 만에 일어났었어요. 천만 다행인 거죠. 네, 그때 아니었었으면 그래서 대부분의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 환자들이 그냥 멀쩡히 뭐 일어났다가 그 자는 사이에 이제 막 그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교육했는데 우리 집사람만 못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사전의 경험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시대에서 이게 자꾸 할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 가족은 내가 시킨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사망한 환자들이요 가장 많이 목격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공공장소 그리고 직장 이런 순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쓰러지게 되면 집안 식구들 중에 누가 하나가 이거 못하면 그냥 아무런 돈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 없어요. 근데 또 제 지인분 중에 그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참 엄청 고생해요. 이게 그분이 이제 뭐 해양조업이나 지역계 대변인들도 하는데 이걸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남편이 쓰러졌는데 응급조치를 했어. 살긴 살았는데 신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째 계속 누워서 계시는데 엄청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괜히 살려놨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참 살이 쪼들고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지금 이거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나와서 이거 시승할 때 이 신경 써서 잘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응급처치 정의는 간단합니다. 어떤 환자나 그러니까 뭐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쓰러진 환자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행위 이게 응급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응급처치가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2차선 정도 예를 들어서 뼈에 다리에 금이 갔는데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다 부축이나 응급처치나 구멍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걸어가다 또 넘어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금이 갔으면 그래 말해 뭐 4주 5주는 다 났거든요. 이게 금이 간 상태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개방성 골절이 있다? 그럼 12주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하면서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 그 다음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좀 잘렸는데요. 이게 그 법적인 문제들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동의를 구하고 막 이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사마리아 뭐 들어보셨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착한 사마리아, 갇힌 사마리아 법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을까요? 채 10년 채도 안 돼요. 10년 채도 안 된다. 근데 각각 우리나라는 이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나가다가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럼 뭉쳐서 지나가도 있죠. 우리 예전에 작년에 이태원 사건 보셨죠? 그렇게 배운 사람은 가슴 압박해도 되고 안 사람 안 하잖아요. 강제성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 심지어 중국에도 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최소한 괜찮으세요? 119 신고까지 해줘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강제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강제성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죠. 그 사람 생명을 존중했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마리안 법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리안 법은 어떤 법이냐? 쓰러진 환자를 보고 선의의 마음으로 가서 그 응급처치 도중에 일어날 때 이외에서 뭐 사망하거나 뭐 2차 손상이 가거나 이랬을 때 처치자를 보호해주는 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사마리안 법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은 동의가 돼. 그러니까 뭐 법적인 내가 응급처치하는 도중에 뭐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뭐 2차 손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이런 법적으로 저희가 물리적으로도 저희가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사마리아 법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 동의. 저 응급처치 강사입니다.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동의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명시적, 묵시적이 있는데요. 이거 하나는 환자의 의식 상태, 의식이 있으면 명시적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는 게 명시적 동의.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 아무도 혼자 있어. 이건 뭐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건데 그때는 무시적으로 도와준다. 그래서 동의를 먼저 얻는다. 유기, 과실 이런 것들은요 의무, 이게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게, 이거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과 대표님처럼 경찰, 공무원이다. 그러면 또 어디 경기장에 있는 의료인들 있잖아요. 간호사라든가 응급구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환자가 쓰러져 있는 거 보거나 이러면 모른 척하면 이 사람은 의무불이행입니다. 특히 우리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해수욕장, 해변가에 가면 인명구조 요원들이 있죠. 네. 이런 사람도 물에 빠진 사람 보고 가만히 있는다? 그럼 그 사람도 의무의 불이행입니다. 구속이에요. 네. 책임이 조금 못하죠. 그 다음 부작이나 손해하기. 예를 들면 뭐 코피가 막 나고 있는데도 멀쩡히 놔둔다. 그 출혈 소풍에서도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출혈이 심하면. 뭐 최소한 뭐 이런 그 뭐 이 지혈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 보통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직장 내에서 의무가 요구되는 사람들. 저도 직업이 청소년 지도사잖아요. 아이들이 수술 활동 들어왔는데 환자를 보고 놔둔다? 그리고 어떤 위험 요소가 보이는데도 그걸 방치한다? 다 제 책임입니다. 예. 제가 5년 전인가요? 우리 강사가 잘못해갖고 이 보트에 이게 지금 배를 태우다가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얘가 이제 그 구명조끼를 자꾸 끌어올려야 되는데 강사가 시킨 대로 다 했죠. 팔 내리고 끌어올려야 돼. 에어컨 들어가고 소재를 잡고 있다가 이렇게 팔이 다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동이 끝나고 와서 팔 보니까 아무래도 병 많이 날 것 같아. 병원 갔더니만 그 얘기가 더라고요. 이제 뭐 병원 치료도 다 하고 뭐 오셔가지고 이제 가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도 사과를 다 했는데 하여튼 뭐 결국은 그 어머니가 어쩌다 도끼를 품었는지 제가 그래서 저기 지방 법원가 가고 반성문서 나왔어요. 합의를 1,000만 원을 달래요. 지금까지 다 하고 보험처리도 다 하니까 사업도 내가 다 하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뭐 사과를 안 받았다. 무슨 소리냐? 제가 대신해야 된다. 강사. 그래갖고 뭐 합의는 뭐 결국은 한 200만 원 정도의 이제 중대를 해서 합의까지 가졌는데 뭐 제가 직접 가갖고 반성문을 A4지로 빼올게요. 굉장히 치우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왜 제 잘못도 아니라 했을까요? 네, 제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산 손해이랑 똑같은 거죠. 자, 여기 그림 4가지가 있어요. 우리 많이 배웠을 거예요. 우리 과 대표님 경찰이시니까 교육 많이 했죠. 이 생명의 4가지 연결고리. 첫 번째, 무슨 그림이죠? 전화하는 거, 신고하는 거예요. 여기 환자가 쓰러졌어요. 두 번째, 신고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운 가슴 압박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그 심장 충격기 들어보셨어요? 자동 제세동기라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그 의료기관, 그 병원이나 여러 가지 치료, 이 4가지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수술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제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계 올라갈수록 살 확률이 100%로 봤을 때 25%씩 올라간다고 해요. 일단 사람이 어차피 시장 발전으로 쓰였는데 뭐 누가 못해도 신고만이라도 하면 소생률이 25% 올라간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신고까지 하고 내가 이제 당장 이거 배웠네? 할 수 있겠어. 가슴 압박 했어요. 소생률이 50% 올라가는 거고요. 제수동기까지 했다. 75%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죠. 실제로 제가 뭐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제가 92년 나가거든요. 오토바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이제 오토바이를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 오토바이 타야 면허 준다. 근데 오토바이 키 줄게. 그래서 1학년 때 우리 예전에 소방서 경찰서 안에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동기 면허 따가지고 오토바이 타는데 제 친구 하나가 오토바이 타고 죽었어요. 집이 양구인데 양구를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 높길에 뭐 쓰러졌겠죠. 그러니까 신고도 못 받고 그 사고 요인이 그냥 그 과다 출혈로 죽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신고도 못 받고 이러면 수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신고라든가 응급상황시 뭐 이런 걸 할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 시야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쓰러진 환자를 보는가, 아니 불이 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듣고는 뭐예요? 도와주세요. 소리 지르고, 소리 나거나, 뭐, 끼익하는 소리 난다. 사람이 웅성웅성 이거 듣고. 느끼기는 뭘까요? 불이 났으면 탄 냄새, 집에 들어갔더니 가스 냄새가 확 난다? 뭐 이런 것들. 그 항상 사람이 똑같이 연령을 놔두고 똑같은 응급 상황을 유치했을 때 사는 사람들은 다 살아요. 우리 저번에 봤어요. 응급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있을 때 생존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우리 동영상 못 봤어요? 봐서 보셨잖아요. 생존 기술이 그때는 구형 수업 못해도 그것만 잘하면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예전에 제가 위기 사회인가 뭐 책을 한 번 읽었는데요. 이 작자가 이 글쓴이가 어떤 버릇이 있냐면 호텔에 이렇게 강의를 갔다가 이제 호텔에 이렇게 눕잖아요. 눕고 있으면 누운 상태에서 눈을 가리고 나와서 하나, 둘, 셋, 꺾어서 둘, 하나, 둘, 현관문 나가자마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5번은 비상 계단. 이렇게까지 기술한데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서 극장 많이 안 가죠, 그죠?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걸로 보니까 예전에 극장 갔을 때 기억나요? 극장이나 노래방 가면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비상 대기로, 그쵸? 예, 나오죠. 그걸 유심히 보고 특히 극장 같은 데서 이거 보다가 내 위치가 여기 가장 가까운 비상문이 어딘가 확인하고 외우고 영화를 본다. 손. 지금 의식이 있으시는데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몇 년 전인가요? 우리 얘기 한 20년 다 돼갔죠. 대구 지하철 3사 불러가지고 그거 기억나요? 대부분이 수백 명이 우리가 거기 지하 5층 정도 된답니다. 지하철 밑에가 대부분 이제 방어 셔터가 내려가니까 그 방어 셔터 내려간 그 앞에서 수백 명이 그냥 직사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 기술하면 그렇게 지하 차도에서 불이 나면 대피할 수 있는 장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딜까요? 솔로입니다, 솔로. 근데 이게 굴뚝작용을 하면서 이제 매연 이런 지식 가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도 그죠? 이런 것들도 하나도 알고 있으면 그게 생존 기술이에요. 예, 우리가 하는 것도 이게 생존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 압박까지 하고 제세도까지 치료하고 이러면 소생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로 여기까지 딱 가슴 압박까지 했어요. 소생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30%치 안 됩니다. 예, 절반도 못 넘어요. 예, 가슴 압박을 제대로 한데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제주동기입니다. 제주동기를 하면 소생 확률이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게 예전에는 왜 없다가 지금 새로 만들어서 공공장소만 다 있잖아요.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네. 아파트 이 현관 옆에도 있고 이 공공장소에도 다 걸려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이게 의료장비여서 이게 의료인들만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AED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동 제세동기 A가 뭐냐면 A 오토매티드 자동으로 이가 익스터널 바깥에서 디퓨레이터 이게 제세동 해주는 장치가 AED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가 어떤 거냐? 우리 심장이 여러분들 건강검진할 때 심전도 분석해보죠. 뼈국이 이렇게 하고 그게 심전도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심장이 이렇게 뛴단 말이죠. 지하에서 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자극에 의해서 수축이 되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심전도가 정상적인데 이 주변에서 이렇게 막 사연스럽게 막 자극이 올 때 이게 이렇게 심장이 뛰지 못하고 정지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부르르 떨고 있는 상태. 이걸 세동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 이거 세동을 제거해야 되겠죠. 제세동. 그러니까 이것도 외부에서 어떤 건지 알죠? 패드 붙이고, 그죠? 환자에게 떨어지세요 하고 반사기는 중앙에 이게 누구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제세. 그러니까 이 산란스럽던 이런 정기적 자극을 큰 전류를 흘려보내서 싹 없애고 일정하게 심전도가 정상적이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자동 제세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제세동기 안 하고 그냥 뭐라 그래요? AED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냥 심장 충격기, 심장 충격기 우리 250주를 해가지고 실제로 쓰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문제 때문에 계속 연속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AED도 어린이용이 있고 성인용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어린이용으로 하면 그러니까 성인용으로 어린이들한테 사용을 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잘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성인용 버튼만 내리면
어린이용으로 바뀌어주는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오토매티드 자동 입자가 붙은 건 뭐냐면 내가 심전도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세동기가 필요하다, 제세동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상 그러니까 이 심전도가 정상이야. 그러면 이 사람 호흡만 못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슴 압박만 계속 해주면 되고. 그럼 이걸 그 옆에 있는 만약에 제세동이 필요해서 이 충격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죽지. 그러니까 지금 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전되죠. 위험해지죠. 그래서 환자에게 떨어져요. 그래서 가끔 영화에서나 뭐 이런 데 보면은 CSI 뭐 이런 데 보시면 클리어한 이유가 환자에게 떨어져라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말 잘 오잖아요. 밥 먹고 오니까. 아니요. 그럼 이게 상황극을 할까? 그러니까 성역의 피 같은 거니까. 제가 한 거지. 아니요. 눈이 나는 안 먹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응급 상황 시 대처 요령 이 네 가지 시험 문제에도 적어놨을 거예요. 어떤 거냐? 첫 번째 현장 조사, 두 번째가 119 신고, 아니면은 119는 640 해서 선박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1, 2, 2, 1, 2죠? 그런 데도 되고 환자 상태적 1차 조사, 2차 조사 이래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보이죠? 1, 2, 3, 4. 자, 1, 2, 3, 4 이렇게 적어놨으면 몇 번부터 해야 하는 뜻일까요? 1번부터 해야 된다 뜻이죠. 근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사고가 나잖아요. 특히 뭐 여러분이 교통사고 나거나 뭐는 대부분이 다 2번부터. 그래서 예전에 그 보험회사 어떤 그 광고가 나오는데 멋진 사람이 이제 차를 딱 타고 가다가 사고 꽝 하고 갔어요. 근데 내릴 때는 요만한 애기가 내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 당황스럽거나 사고가 났다가 이런 상황일 때는 뇌 수준이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7, 8살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지네. 그러니까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애가 판단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겪었던 2014년, 만으로 딱 10년째예요, 그죠? 세월호 사고죠. 세월호 사고 때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1, 2 신고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매스컴상으로 동영상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신고만 하고 있죠, 그죠? 만약에 지금 오늘 배우고자 하는 첫 번째 이 현장 조사만 잘 알고 있어도 생존기술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막말로 얘기잖아요. 세월호 때 살았던 생존자들은 뭐 때문에 살았을까요? 담배 피고 나가서 말안 듣는 사람. 가만히 있으라는데 말 안 듣는 애들, 그렇죠? 우리 선박 안에서 방송이 나죠.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방에서 요격기를 챙겨서 방에 섬실에서 대기하고. 근데 말 안 듣는 애들이 다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내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담원고가 나왔고 이 교육을 꼭 해주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이 1번 현장 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현장 조사는 뭘 해야 될까? 제일 첫 번째가 뭐죠? 현장은 안전한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부상자의 수는 몇 명인가?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 우리가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 첫 번째잖아요. 신고 안 하고 현장 조사만 해도 충분히 살아요. 선박이라는 게 뭐 좌우로 롤링, 앞뒤로 피칭, 롤링 피칭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울뚱한 상태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 선박 배웠잖아요. 밑에 워터 바라스 바라스 오뚜기처럼 밑에 물이 채워져 있다고 배를.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둥에서 오뚜기처럼 서 있는 건데 우리가 최소한 그런 상식을 알고 있어요. 기울어져가지고 30분 이상 있었다는 얘기는 뭔 문제가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 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배 밖에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죠. 우리 그래서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의 사고가 대부분이 어떤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추돌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졸음. 졸음 운전 때문에 그래서 지금 휴게소보다 더 많이 만들어놓은 게 뭐예요? 졸음 쉼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휴게소까지 가지고 뭐 하니까 갓길에다가 차 세워놓고 있다가 어떻게 졸음 좀 꽝꽝 사고 나는 거예요. 2차. 그래서 이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 사고가 났다. 그럼 멀리서부터 하지만 심지어는 도로 바깥에 있어야지만 2차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도
사고가 쭉 나면 쭉 나가는 차량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사고는 뭐 지금 얘기하는 현장 조사는 비단 뭐 우리가 교통사고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모든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현장 조사 그다음에 119시 이런 거 외우지 말고 딱 하나 사고가 일어나면 누구의 안전이 최고일 거야? 납니다. 위험하다 판단되면 빨리 도망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불이 나면 불이야 소리 지르고 소화기 찾아 불 끄고 가르치잖아요. 요즘 아이들 어린이집 가서 가르치자 불이야 하고 도망가는 것부터 먼저 가르쳐요. 네. 괜히 불 끄고 있다가 그 불사람이 묻히니까. 그래서 이 현장 조사는 여기 뭐 다 외워주면 좋겠지만 이거 현장 조사 안 하고 그냥 신고부터 한다? 그럼 뭐죠? 무슨 일이 왔어요? 잠시만요. 또 얘기해요. 부상자가 몇 명? 잠시만요. 자꾸 역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처치나 이런 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 상황 시 대처 요령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장 조사, 두 번째가 119 신고, 세 번째가 환자에 대한 1차, 네 번째가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는 말 그대로입니다. 1차가 급해요, 2차가 급해요. 1차가 급하죠. 그럼 1차는 제일 사람의 생명과 가장 연관된 부분이 뭘까요? 호흡 맥박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있으면 이게 1차 조사예요. 첫 번째 조사는 호흡 맥박을 체크하는 거고요. 2차 조사까지 갔다는 얘기는 호흡 맥박은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2차로 가는 거죠, 그죠? 자, 119 도움 요청은 뭐 육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봐 그거보다는 뭐 유선도는 바로 지금 위치가 다 알려질 거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끊지 말고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반대로 오시. 예를 들면 우리 돌 때 여기 가기 210호 청솔관도 있고 무슨 관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여기 4인당 사이에 있는 그 문으로 들어오시는 게 제일 빠르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들어오시자마자 첫 번째 문 누군가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문을 개방시켜 놓고 있다든가 올라오시자마자 우측 계단 올라가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고 문 밖에 나갔다든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를 해야지만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제 응급처치 요거 실제로 할 때요. 이거 119 신고를 할 때 119 신고, 앞에 계신 분 119 신고 좀 해주시고 그 앞에 계신 분들 이름을 알면 뭐 선생님 아니면 유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지목을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119 신고 좀 해주세요. 그래도 뭐딱 배터리 없는데 뭐 전화기 없는데 이럴 수가 있으니까 한 사람을 꼭 지목을 해서 이름을 부른다든가 아니면 여기 뭐 까만색 옷 입으신 분 아니면 저 줄무늬 티 입으신 분 뭐 이렇게 지목을 해서 119 신고한다. 자, 119 신고는 동시에 뭐까지 하는 걸까요? 우리 아까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심장 추격기, 제세동기도 같이 부탁을 해야지만 소진 확률이 더 높아진다. 자, 세 번째입니다. 환자에 대한 2차 조사는 아까도 얘기했죠. 기, 호, 숨. 그러니까 여기 기도는 에어의 기도를 열어라 이런 뜻이고요. 호흡은 호흡 확인하는 거고요. 순환은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보세요. 지금 무슨 색이에요? 분홍색이죠, 그죠? 얘를 한번 꼬집었다가 띄워보세요. 색깔 변화가 있나요?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봐야죠. 이걸 꼬집었다 놓으세요. 하얘졌다가 다시 빨개지죠? 이게 순환이에요.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있다. 즉, 우리가 그 한경구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방이 차버리죠. 우리 심장이 우리 몸을 36.5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심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이 안 뛰면 얘가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그래서 겨울 같은 데 보면 혈액순환이 왜 우리 몸도 수축이 되잖아요. 수축이 되니까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겨울에는 또 이게 반응이 좀 늦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보다는 아까 우리 호흡 확인하는 게 쉽다 그랬어요. 맥박이 뛰는 게 확인하는 게 쉽다 그랬어요. 호흡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호흡하는 걸로 대신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보면 A, B, C라고 뭐 Airway, Breathing, Circulation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막 지금에는 뭐 BAC라고 얘기하는 CAB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CA도 뭐예요? 순환 먼저 확인해라. 심장이 뛰는지 이게 순환 먼저 확인하는 뜻이 아니라 심장이 그러니까 호흡을 안 하거나 맥박 호흡이 반응이 없으면 가슴 압박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이제는 뭐 ABC가 아니라 CAB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건 뭐 혼란의 여지는 없으니까
다음 이 기도를 열고 호흡하기는 하고 맥박하기는 하고 이것도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게 기능장애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보면 기능장애라는 게 우리가 왜 우리 예전에 클론 아시죠? 가올레 씨 보면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후속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머리 손상, 머리에 피가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머리에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만 한 데도 보면 대부분 경치부대 있죠. 경치부대 하는 게 뭐냐, 뭐 하고 이 꺾이니까 경치부대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피가 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두드러 맞았든 뭐 돌멩이 맞았든 화분이 떨어져 맞았든 목이 꺾였기 때문에 척추 손상을 심하게 많이 된다. 그래서 쓰러진 상태, 예전에 그 교통사고 나고 이러면 사람들 먼저 차에서 때리고 막 절대 그렇잖아. 막 아니면 뭐 보너티에 뭐 불이 난다든가 추락이 위험이 있다든가 뭐 붕괴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상황은 절대 없는 상황이다 보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 뭐 예를 들어서 그 사고가 났는데 뭐 불이 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빨리 빼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 나서는 절대 한 대를 함부로 빼내지 않는다. 다만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보고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빼내서 가슴 압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호흡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무리하게 빼지 않는다. 척추 손상이 일어나면 그 상태로 고정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 척추 뭐 하반신 부부라든가 기능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통사고 났는데 보면 환자 문도 잘 안 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앉아 있으면 이 문이 그냥 열릴 거야? 우리 왜 고물상 같은 데 보면 뭐 찌그러뜨리고 하는 거 뭐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절단기를 열어서 문 열어서 경추부대 다 하고 레스쿨 경추부대, 척추부대 다 하고 그러고 밖으로 빼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게 빼내지는 않는다. 이게 기능장애입니다. 그 다음 환자에 대한 1차 조사는 1차 조사가 이상이 있다 없다? 없다. 호흡 몇 번은 이상이 없죠.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을 체크하는 게 환자에 대한 2차 조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림 4-4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절상인지 열상인지 좀 모르겠어요. 상처 뒤에도 좀 나오긴 해요. 절상,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서 뭐 유리, 칼, 용기, 절상. 열상은 소패, 수업. 그다음 열상은 우리 이거 복싱이나 뭐 격투기 부분 이게 살 찢어지잖아요. 두툼한 물체에 의해서 부딪혔을 때 사이 열리는 게 열상. 열에 의한 상처는 그건 화상이고. 그다음 찰과상은 뭐야? 달려가다 뭐 넘어지는 찰과상, 쓰다끼는 상처들 이런 것들 찰과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머지는 뭐 그 상처는 뒤에 좀 나오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피가 나잖아요. 개방성 상처. 그다음 이게 약간 변형이 있죠. 이거 뭐야? 발목이 부러진 거죠. 변형이 있다. 그다음 발목인 것 같은데 왼발 약간 부어오르죠. 부어오른 부종이라고 합니다. 부종. 여기 보면 이제 뭐 사지를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보이나요? 변계압부. 우리가 사람이 쓰러지면 이제 뭐 호흡 확인해서 환자에 대한 1차 조사를 하지만 이상이 없으면 나머지 부분을 보고 만지기 방법으로, 그러니까 보는 거 누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건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이게 보고 만지기 방법으로 확인하는데 이거의 첫 번째 변계압부입니다. 변형. 지금 변형 있잖아요, 그렇죠? 변형 있잖아요. 이게 참 좋다. 개방성 상처. 어디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골절도 뼈가 살쪄고 나오면은 개방성 골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개방성 상처. 압통, 이게 그림 4-7번처럼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는 거, 예를 들면 멍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눌렀을 때 통증이 이걸 압통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부오르골 부종. 그래서 변계압부 이것만 외워도 상처 부위를 찾는 데는 거의 다 완벽하게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보고 만지기. 그러니까 여기 피가 흥건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굳이 만질 필요는 있나요? 지혈을 해야지.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경우에 어디 아프세요? 물어볼 수도 없고 외상으로는 전혀 뭐 변기 아프고는 전혀 없는데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뼈가 이상이 없는지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두개골 골절이 있는지 안 있는지 이게 보고 만지기 방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눌렀을 때 통증이 뭐 장파열 같은 경우에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통증이 막 가겠죠, 그죠? 이 그 부상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병원에 가면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가끔 저희 그 수련원 사무실도 아이가 와서 뭐 배가 아픈데 약 좀 주세요 이러면 그 요즘 뭐 약도 알러지 있는 애 있고 그래서 항상 너 평상시에 약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근데 왜 여기서 약 먹으려고 그래? 아 될 수 있으면 안 주는 게 좋아요. 뭐 배가 아프다고 뭐 따뜻한 물을 먹인다든가 좀 앉아있다든가 뭐 따뜻한 걸 대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괜히 약 줘서 더 화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뭐 어디가 아프든 물어보면 뭐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다. 너 집에 있을 때도 머리가 아프니? 뭐 아프대요. 그러면 그때는 엄마가 어떻게 해줬어요? 뭔지 안 먹었어요? 그냥 먹이면 돼요. 네. 이 병력 조사라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다음 뭐 우리가 뭐 그 과민 반응 아니면 알러지 이런 것들은 다 그 병력 조사하면 돼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뭘 먹으면 그래야 되는지 이런 것들. 네. 요게 환자 인식 표가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 그 고혈압 환자나 이런 분들 목걸이에다가 약 넣어갖고 다니시는 이런 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그게 목걸이 그게 쓰러지면 이게 저는 무슨 환자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팔찌나 목걸이. 그래서 심지어는 이 펜더트 같은데 열어놓으면 알약 비상약도 쓰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전에 저희 그 작은 어머니가 그런 그 심장 쪽에 있어서 그 제가 선물로 해드린 게 있는데 뭐 총알만한 크기 이 정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손목이라든가 아니면 목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환자 인식표입니다. 자, 기본 수생술입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기본 수생술, 뭐 CP 수생술, CPR 다 얘기하는데 왜 이건 기본 수생술이라고 할까요? CPR이나 심폐수생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심장이 멎었으면 가슴 압박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거 말고 예전에 정전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 쓰러져가지고 가슴을 막 치는 거 봤어요? 흉부 가격.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 김사부인가 뭐 그런 그 내과 의사 보면 막 가슴 열어가지고 하다가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해요? 심장 마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심장 마사지나 가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게 기본이 된다고 해서 가슴 압박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호흡을 못하고 있어. 그럼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이 뭐죠? 구강대, 구강과 이불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뭐 어떤 그 도시경 물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이불 막 거기다 부어놓을까? 구강대, 비강. 그 다음 뭐 후두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목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는 거죠. 아무리 불어도 이불을 가라앉지. 그럼 어떻게 해? 코와 입을 막고 기공도 불어넣어야 되죠. 그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소생 확률이 높다. 그래서 구강대 구강을 완성합니다. 근데 이게 또 감염 예방이 의심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될까요? 이런 안면 마스크라든가 안면 보형 패드를 끼고 하거나 우리 그 병원 의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응급 환자가 있어서 뭐 이런 물통 같은 거 꾹꾹 짜졌죠. BBM, 백 밸브 마스크 이렇게 하고 BBM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이런 BBM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뭐 액션감을 살리기 톡톡 그래. 근데 이건 숨을 하고 이게 부르는 거 똑같아요. 실제로 그거 안 해보셨죠? 마스크를 입게 되고 이게 지금 그 영화에서 극장이나 뭐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세게 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눌러야 될까? 한숨 쉬지 2,000원이면 천천히. 근데 그 드라마의 박진감 살리기 세게 누르고 가면 아무래도 연출상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들어간다. 근데 이 호흡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 실제로 숨 쉴 때 우리 맨날 그 스쿠버 수업할 때도 그렇죠. 숨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는데 그 호흡기를 이용하면 의식적으로 음식물을 빨대로 빨아먹듯이 이렇게 쉬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뱉으면 우리는 이제 목이 기도, 식도 두 가지 있잖아요. 그죠? 뭐 만약에 물을 마시거나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갑니다. 그럼 공기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폐로 가게 되죠. 근데 얘는 자동이야. 근데 가끔 뭐 사례벌리고 이런 거 있죠. 이게 뭐 물을 갑자기 섞여 먹는데 얘가 어디로 식도를 통해 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간다.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려고 기침이 나고 이게 재채기를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자동으로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호흡을 훅 세게 놓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정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펴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게 돼요. 그러면 위가 이렇게 첫 번째 소화기관이잖아요. 후 부르면 공풍수들이 부풀어 올라. 그러다가 안 불면 어떻게 될까요? 수축이 되겠죠? 그러면 안에 있는 이물질, 위 안에 있는 이물질이 다시 올라서 기도가 폐쇄됩니다. 이걸 위팽만이라고, 위팽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그 일반적으로 쓸 때 한숨 들듯이 2초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방법입니다. 기본소생술, 왜 기본소생술인지 이해가시겠죠? 네. 자, 여기 그 순서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첫 번째 이런 환자에 대한 1차 조사든 2차 조사든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현장 조사. 그죠? 현장은 안전합니다. 내 안전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이 모든 조건을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가 이제 환자에 대한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쓰러진 환자들 있죠? 우리 공익광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들은 실제 뭐 우리 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한 일이 그거니까 순찰이나 이런 거 하시니까 실제로 많이 보겠지만 우리는 보통 많이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의식을 잃은 정도 여보세요? 이거 어느 정도로 쓰기 쳐야 될까요? 그냥 그 만취돼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만취돼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대 가면 왜 불침번이라는 걸 쓰잖아요. 막 한 시간씩. 그러면 이제 이등병이 병장 깨우듯이 이병장 이렇게 깨우면 절대 안 되지. 그럼 병장이 이등병 깨우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나 되거든요. 옛날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난 이렇게 충격을 가하더라도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 아까 척추 기능장에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움직여야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강도는 요 정도. 네, 만취된 사람이 이러듯이. 그런다고 해서 이제 뭐 얼굴 때린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의식 유무를 하긴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 1차 조사잖아요. 첫 번째로 조사해야 될 게 뭐야? 의식이 문제가 있어.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의식이 뭐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일부 도움 요청을 먼저 해야 돼요. 의식이 없다면.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신 분, 전 선생님 일부 신분 좀 해주시고요. 옆에 계신 분 제자동기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이때부터의 전체적인 이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는 게 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엎드려 있으면 이렇게 누켜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만약에 이 사람이 추락, 어디서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척추부상이 의심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르기 할 때 통나무 굴리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통나무는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저쪽 끝에서 이쪽 끝에 하나, 둘, 셋 동시에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동시에 한 사람은 머리를 잡고 한 사람은 어깨를 하면서 엉덩이를 잡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동시에 해서 척추가 될 수 있으면 유격이 없도록 눕히는 게 통나무 굴리기입니다. 자세 규정을 하고요. 그다음 우리의 이게 예전 교재라서 지금은 우리 가슴 압박, 심장 위치가 제일 중요하죠. 심장 위치 어디로 그렸습니까? 왼쪽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못 배운 사람 티내는 거야. 심장 아니죠. 심장은 정확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왼쪽이라고 자꾸 가르치는 게 왜냐면 우리 옛날에 생물 시간 기억나나요? 심장도 4개의 방이 있잖아요. 밑에가 뭐예요? 우리 그죠? 이게 뭐 왼쪽에 있으면 좌우로 따져 좌심실, 심실, 심박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왼쪽에 있는 게 우리 심실, 좌심실이 왼쪽에 있는 좌심실 밑에 있는 쪽이 우리 사람 주먹 정도 하는데 약간 왼쪽으로 비틀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좌심실 쪽이 대동맥을 가요. 피가 뿜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렇게 밑동맥으로 보면 왼쪽이 약간 심장 뛰듯이 이렇게 뛰는데 우리가 좌심실만 압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박 이후에 뛰는 순간 이완이 되니까 압박했을 때는 뿜어져 나가지만 뛰었을 때는 다시 어떻게 돼요? 피가 순환이 돼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심장 쪽으로. 그래서 그러면 심장을 압박하게 되면 왼쪽을 누르는 거예요? 정 가운데를 누르는 거예요? 정 가운데 누르는 거죠. 이게 어디 가서 목표티 내시면 안 돼요. 이제 뭐 왼쪽이 어쩌고 뭐 큐티팅 화살이 왼쪽이 뭐 아니에요. 정 가운데 있어요. 그럼 창방으로 이렇습니다. 저 꼭지 보이시죠?
가상의 선을 긋고 그다음 십자가 모양으로 정 가운데를 만나는 점 있죠. 여기가 심장. 심장 전체. 여기가 심장이 정중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죠.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생긴 건 틀릴 수 있지만 그래도 심장의 위치는 다 똑같아요. 구조상 뭐 조금 위에 있다, 뭐 밑에 있다. 그건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통념상 심장을 압박할 때 여기가 정중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전에는 보면 이거 늑골을 따라가서 여기가 늑골 따라가면 여기도 뭐라 명치가 있잖아요. 명치 두 마디 위에가 심장이다. 이거 뭐 이거 어려워서 배우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적극지. 근데 가끔 또 이런 질문하는 뭐 기술도 계시다. 가슴이 큰 여자들은 뭐 축처져갖고 적극지가 여기 있지 않을까 뭐 근데 이게 웃긴 게 의사들도 얘기하는데 이 의식 있고 쓰러진 뭐 가슴이 크든 작든 적극지는 고를 빛이 있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딱 적극지 위치에 십자가 뭐라고요? 십자가만 외우시면 됩니다. 정중앙.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위치를 알았어요.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압박하냐? 우리 왜 발 뒤꿈치 상상해보세요. 발 뒤꿈치 기억나나요? 손으로 손꿈치라고 그래요. 이 부분을 손꿈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손꿈치가 정중앙에 오도록 붙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정중앙에 손을 할까? 이게 손목이 굽어지고 이러면 다른 장기를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자, 젖꼭지 십자가만 외우면 됩니다. 뭐라고요? 젖꼭지 십자가. 자, 그다음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30배를 압박을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죠. 하나, 둘, 셋. 근데 중요한 거는 압박 속도, 그다음 압박 깊이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5에서 6cm 정도 압박을 하는데 5에서 6cm 우리가 제로 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성인의 절반 정도까지 압박을 하면 돼요. 그럼 이게 늑골, 갈비뼈가 남아날까요? 네, 뭐 실제로 그 좀 아차한 순간에 부러지긴 했는데 조금씩은 뭐그 골절이 가거나 하긴 한답니다. 근데 뭐 그거마저도 안 하면 살찌는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걱정 아니고 5에서 6cm 즉 누워 있을 때의 절반 정도 아니면 뭐 눈이 우리 천수님처럼 두꺼우신 분들은 3분의 1까지 이렇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어. 그 살아났는데 갈비 부러졌다고 소송 걸을 경우도 있고. 사마리아 크게 사마리아 아까 사마리아 보셨잖아요. 여기 예전에 그 사마리아 법이 없을 때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뺑소니에 쓰러져 있어. 근데 뭐 지나가던 택시가 이 사람을 실어가지고 병원 갔더니만 살기 사는데 하반신 부거리했고 택시 기사한테 소송 걸어. 그리고 예전 택시 기사가 독박 쓰고 이랬잖아요. 뭐 뺑소니 잡으면 모를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난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방법이 보호해주는 법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자, 아까 압박 속도, 그 다음 압박 깊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압박 속도는 우리가 보통 성인 남자 심장이 1분에 몇 번 정도 뛴다고 그래요? 120개를 뛴다고요? 저거는 아니, 저기 있는 이제 환자, 그러니까 심장이 멀은 사람한테 120회 정도를 하는 얘기고 보통 일반인들이 보통 70에서 80회 정도 뜁니다. 1초보다 더 조금 더. 그게 70에 80이에요. 혈압 재보시잖아요. 주먹까지. 그럼 혈압 나올 때 그 밑에 심박수도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심폐 기능이 좋으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압박속도, 이거 이제 이 심장이 뛰는 게. 네? 낮아지죠. 우리가 보통 걸을 때 7, 80대 뛰면은 점점 압박수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압박수가 낮아지면은 칼로리 소비라든가 이런 게 적을 거야, 많이 적죠. 그래서 우리 뭐 하인부나 이런 마라톤 보면 분당 평상시에 50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100회 정도 되면은 심장이 엄청 무리가 가는 거예요. 진료를 받아보시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 1분에 한 70에서 80회 정도 뛰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심장이 멀은 상태잖아요. 그럼 더 많이 압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당 100에서 120회. 근데 요즘은 분당 120회 정도 분당 120회 속도로 120회 제가 한번 박수 한번 치면서 제가 속도를 하나, 둘, 셋, 넷 이게 분당 70에서 80회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분당 120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이 정도가 120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힘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겨우잖아.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 30대 압박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뭘 해야 되죠? 가슴 압박과 동시에 뭘 해준다고 그랬어요? 아까 인공호흡 다 같이 뭐라고요? 인공호흡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풀어준다 그래서 인공호흡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슴 압박 위치를 찾고 30대 압박하고 인공호흡 위에 나왔잖아요. 인공호흡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합니다. 인공호흡 안 하고 우리는 요 인공호흡 대신 뭘 해주냐면 가슴 압박을 하나, 둘, 30번 끝났죠? 그럼 호흡하기. 호흡이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호흡하기라고. 근데 호흡하기는 할 때는 항상 지금처럼 4단씩 가보면은 화살표 방향 있죠? 이게 방법이 기도를 여는 방법이에요. 자, 기도 여는 방법은 한 손을 한 손 턱을 잡고요. 이렇게 턱이 90도 이상 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기도를 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제쳐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호흡이 안 되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은 안 하지만 또 해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30번을 압박을 하고요. 인공호흡 2번, 30대 2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30대 2. 자, 이걸 총 몇 회를 해주느냐? 5주기를 합니다. 5주기. 5회를, 네, 5주기를 합니다. 그게 테스트야. 근데 최소한 5주기 해주고,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살아날 때, 우리 묻고 살아날 때까지 또, 아까 얘기했잖아. 엄청 힘들겠다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걸 언제 그래, 그죠? 아니면 뭐 교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아까 처음에 119 신고했잖아요, 그죠? 119 구조대원이 도착했다라든가, 이런 상황 빼놓고는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가슴 압박이라는 걸 하려면 힘을 키워야 될까요? 힘도 있으면 더 수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자세를 이해한 요령을 터득합니다. 그럼 요령은 어떤 게 요령일까요? 내가 팔 굽혀펴기 하듯이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팔을 굽게 핀 상태에서 상체의 무게만 가지고 이게 춤추면 안 들어요. 그냥 무게를 이용한 거예요. 무게를 이용한다. 자, 어린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등치가 작을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요. 지 엄마보다 더 커. 그잖아요. 그럼 기준이 뭘까요? 어린이 정도. 초등학교 4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저학년, 4학년 이상 고학년이라고 하잖아요. 한 저학년 정도까지가 어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딱 보면 알잖아요. 키가 155인데 1학년이면 얘 양손으로 해야 돼요? 한 손으로 해야 돼요? 양손을 해야죠. 그런 기준입니다. 뭐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압박 깊이가 틀리다 보니까 양손을 하면 또 어떻게 좀 무리하면 골절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 손으로만 압박을 합니다. 한 손으로만. 영화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5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거까지만 하고 실습 한 30분 정도 요거까지. 자, 이물에 의한 기록 폐쇄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가 다 달려라니 보셨죠? 달려라니의 그 아빠 목소리 기억나네? 그 성우잖아요, 장정우 씨. 그 사람이 불의의 사고, 뭐 사고, 떡 먹다가 떡 먹다가 스튜디오 안에서 떡 먹다가 기도가 폐쇄됐대요. 떡이 걸려서. 명절날 전동기로 네. 지금 방송 중이에요. 근데 이거 잘하시네. 근데 그런 사고가 주변에도 흔하게 일어나고 예전에는 어르신들 하면 아이들 목이 걸리고 옛날에는 왕사탕에 개누가를 그랬어요. 그거 먹다가 목이 걸려 어떻게 했어요? 등지들이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복부 밀치입니다. 뭐라고요? 복부 밀치. 자 이걸 뭐 하임리히 뭐 들어본 적 있나요? 그냥 복부를 미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지금 보면요. 우리 아까 위팽창 들어보셨죠? 후 불면 기도를 통해 식도를 통해서 위가 툭툭 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역으로 이용합니다. 여기 위에가 먹어 걸렸잖아. 그럼 이걸 빼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 딱 보여서 집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우리 오버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오버이트 이 토에 내는 걸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 부분을 이 부분이 위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냐면 이 배꼽을 찾아보죠. 명치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져보세요.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그 중간이 위에요. 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 손 봐봐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빠져나와 있으면 장파열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깊숙이 집어넣고 그다음 얘가
눌러치면요. 자, 이렇게 배꼽하고 명치 찾았죠? 자, 엄지손가락 이렇게 딱딱이 되고 얘를 배에 묻혀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방법은 이런 상태에서 잡아당기게 되면 일자로 잡아당기면 나도 뒤로 넘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발을 가랭이에다가 딱 끼고 그 다음 잡아서 위로 올리듯이 그러니까 이게 위를 팽창시켜서 오버히트를 시키듯이 압력을 가하면 이물질에 의해서 팍 하고 나온다는 얘기죠. 이 유형을 써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알아야죠. 자, 여기 보면은 의식이 없는 환자라고 써져 있어요. 의식이 없는 환자들은 이렇게 세울 수는 없잖아요. 힘이 드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림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압박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꼽하고 명치 잡고 그 부분을 우리가 가슴 압박하듯이 그 부분을 대각선으로 압박하면 돼요. 문제는 고객이 그렇죠. 고개가 얘가 뭐 그 고래가 물분지 팍 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흘러낼 수 있잖아요. 고개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려놔야 이물질이 흘러나올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가슴 압박을 하면 됩니다. 복부 밀치기를 하면 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복부 밀치기. 뭐라고요? 복부 밀치기. 자, 영화는 1세 미만의 영화라 얘기를 해요. 우리 앞으로 영화를 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없죠. 지금 여기 보면 애기가 애기용이 있는데 여기 얘도 신장이 이게 만약에 애기라고 치면 신장이 가능해서 이 검지손가락 있죠. 이 검지손가락 검지손가락이 이 선상에 맞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얘만 띄고 압박하면 여기 신장이 붙죠. 저 보이시죠? 자, 여기 영화인 경우에 기본 수생수 보면 애기들 다 기억나죠? 기억이 더 애기들 작은 코 어디 있어? 이쪽 한 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코와 입을 같이 포개서 동시에 부는 인공. 그다음 손주 불라입니까? 자, 여기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기도피가 아이들인 경우에는 어른들은 이 기도가 여기 이렇게 식도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서 뭐 크게 뭐가 걸리거나 이렇게 무리하게 삼키지만 않으면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꽃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에 부쩍 뭐 동전이라든가 이런 걸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런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 애기니까 기도를 지금 열어놔야 되겠죠. 열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무릎 있는 내 무릎 보이죠? 이 정도로 받쳐놓고 이렇게 받쳐놓고 견갑으로 이렇게 이 정도 세게 쳐야 돼요. 네, 견갑으로 이렇게 세게 치면 이물질이 나온다. 주변에다가 혹시 까다롭게 키우는 집들은 좀 가르쳐 주세요. 자동 제세동기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사용하면 소재 확률이 몇 프로? 70%까지 제 자동 제세동기 있고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 다 이런 심장마비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목격되는 장소가 어디라고? 집. 혼자 해서는 어려워요. 가족이 있어야지만 살아날 수는 있는데 이 방법을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 본 적 있어? 아유, 아직도 안 자고 뭐 했어? 늦었네요. 피곤하다. 얼른 씻고 자요. 안 돼.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 또요? 고마워요, 여보. 쉬엄쉬엄 해요.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그럴까? 응?
여기 푸른 아파트 7동 707호인데요. 남편이 쓰러져서 숨을 쉬질 않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엄마, 아빠 왜 이래? 아빠는 괜찮을 거야. 1층 로비에 가면 심장 충격기가 있거든. 그거 좀 가져올래? 할 수 있지? 알았어, 엄마. 진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군. 바쁜데 빨리 데려가자고. 근데 방금 119에 전화한 거 아니야? 119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이 버틸 것 같아? 얼른 데리고 가자고. 둘, 셋, 넷. 에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잖아. 이런 심폐소생술을 하면 우리가 데려갈 수 없잖아. 가슴 압박도 잘하는데. 그러게 저 체중 실리는 것 좀 봐. 팔꿈치도 곧게 펴고 말이야. 저렇게 가슴을 세게 잘 누르면 우리가 못 데려가겠는데. 좀 더 지켜보자고. 28, 29, 30. 아이고 남사스럽게 저게 무슨 짓이야. 무식하긴. 저게 인공호흡하는 거야. 실제로 불어넣으면 이렇게 가슴. 저 가슴 부풀어 오르는 것 좀 봐. 아주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거 참. 둘, 셋, 넷. 아이고 애쓰네. 이제 그만 포기하지. 아이고. 자 슬슬 데려갈 준비를 하자고. 잘했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기서 나오는 안내만 따라하면 돼. 저건 또 뭐야? 시간 엄청 끄네. 오늘 바쁜데. 빨리 안 되냐고 뭐 하는 거야? 분석 진행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접촉하지 마십시오. 아빠에게서 떨어져. 이따는 못 기다리겠네. 그냥 데리고 가자고. 아이고 여보게. 아이고 정신 차리게 여보게.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보게. 이보게. 하나 둘 셋. 당신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마지막 멘트가 좀 기억이 남네. 당신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 있다. 자, 그럼 살리러 가볼까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원래 이 가슴 압박은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밑에가 침대처럼 쿠션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에 내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자, 우리 순서는 이래요. 의식하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의식이 없어요. 지금 앞에 계신 분 일일이 신고 좀 해주시고요. 저희 심장 추격기 좀 갖다 주세요. 자, 그다음 해야 될 첫 번째가 호흡하기예요. 자,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먼저 열고 코와 입 사이를 이렇게 제가 지금 다쳤잖아요. 얘가 이렇게 돼도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막거나 이렇게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최대한 물체를 하려면 이렇게 지금 요 기억나네?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코와 입 사이에. 그래서 눈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가슴을, 네, 가슴 쪽을 보고 반응이 없어요. 하나, 요거 5초 동안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흡이 없습니다. 가슴 압박, 바로 가슴 압박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심장의 위치 찾았어요. 손꿈치 이 부분이 저를 가운데 오겠고요. 그다음 깍지 끼고, 깍지 끼는 이유는 다른 장기를 압박하지 말라고. 그다음 팔이 90도가 돼야 돼요. 90도가 된 상태에서 구부러지면 안 돼요. 팔이 구부러지면 그때는 이렇게 팔굽혀펴기가 되니까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압박과 동시에 이 불이 쭉쭉쭉 올라가서 이마에 불이 깜빡깜빡하고 들어올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잘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들숨 날숨 얘기 많이 했죠. 심장도 수축과 이완이 돼야 돼요. 수축, 압박이 되면 붓 먼저 나갔다가 이완이 돼야지 다시 반대로 들어오는 방향. 이게 순환인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압박 깊이와 압박 속도가 맞아야 돼요.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렇게 제가 뒤꿈치를 까치발로 하고 있는데도요. 이마에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이 속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는데 압박 속도를 좀 더 빨리 해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 들어오고 이마에 불이 안 들어오죠. 즉 이건 불충분 이완. 즉 압박을 했으면 50을 압박해서 50 이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눌러진 상태 다 이렇게 되나? 이거 그렇죠. 짜기만 하는 거예요. 이완이 안 돼요. 들어오지 않고. 그럼 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압박 속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박자를 맞춰야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연습을 하던 이마에 그 정도 연습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이거 30번 압박하고 호흡하기 운동하고 30번 압박하고 호흡 이렇게 해서 한 번씩만 총 5주기라고 했어요. 그럼 압박을 몇 번을 해야 될까요? 150번이죠. 3, 5, 15, 150번. 150번 하고 끝날 때 여기 이제 압박을 할 때 동시에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요? 환자의 얼굴을 봐야지만 이 사람이 뭐 호흡을 하는지 뭐 이렇게 이물질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 번씩 나와서 제가 여기다 깔아놓을 테니까 와서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가슴 압박을 하는 첫 번째, 우리가 심장이 멎으면 가장 큰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손상 부위가 어디가 제일 클까요? 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마에도 불이 들어왔듯이 가슴 압박을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건 압박 깊이나 각도라 얘기했어요. 그걸 정확하게 하면 혈액 순환이 되는 거예요. 특히 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분만 지나가도 뇌 손상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뇌 손상이 어지럽고 이게 아니라 신체 기능을 잃어요. 하반신 뭐 마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골든타임 최소한 몇 분 이내라고 얘기했죠? 4분. 예, 4분 이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말고도 좀 많이 할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이 이론이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저번처럼 뭐 수영장 수업이 안 된다거나 이럴 때 제가 이거 말고도 뭐 상처에 관련된 부분, 뭐 벌에 쏘였을 때, 뱀에 물렸을 때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그 부분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뭐 이제 분배법 같은 거 있잖아요. 구멍을 든다든가 또 후송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어깨법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후송 방법도 하는 것도 제일 좋고.